어서오세요.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.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꿨어요? 그런데 그 꿈과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어요. 그럼 신기하겠죠? 꿈에서 100만 원을 받는데 일어나니까 진짜 앞에 100만 원이 있어. 신기하잖아요. 근데 만약 현실에 그런 경우 자기 돈 아닌데 써버리면 골치 좀 아프겠지만 말이죠. 이번 사연은 제가 아는 동네 붕어 조사님이신 비늘만 월청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경험담입니다. 사연 들려주신 비늘만 월청님 고맙습니다. 그럼 비늘만 월청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. 전 사실 혼자서는 밤낚시를 못합니다. 저도 인정을 하는 게 제가 겁이 좀 많거든요. 꼭 귀신이 아니더라도 산짐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이게 근거 없이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짐승이든 짐승 같은 사람이든 낚시를 하면서 다 직접 경험을 해봐서 말이죠. 그래서 늘 335 같이 동출을 하지 않으면 밤낚시를 안 갔었고요. 그런데 그날은 일이 되려니까 그래서 그랬었는지 그때 동네에서 같이 낚시를 하는 형님이랑 같이 단둘이 강원도 양구라는 곳으로 야간 출조를 했었네요. 그 형님이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그 동네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물귀신도 그 형님 보면 도망갈 상이라고들 하는데, 어쨌든 그때 그 형님이 에서 붕어 허리급들이 터졌다면서 낚시를 가자고 꼬드기더라고요. 전 그때 춘천에서 멀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듬직한 사람이라면 단둘이 가도 뭔 일이 있겠냐 싶어서 같이 갔었고요. 그때 도착을 해서 낚시 포인트 찾는다고 쓱 한 바퀴 돌아보니까 둘이 붙어서 하기엔 좀 그렇고 20m? 한 30m? 그 정도 떨어져서 낚시를 해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형님부터 자리 잡고 전 좀 더 올라가서 자리 잡고 낚시 이제 세팅하고 그러다 보니 출출해져서 형님과 전 컵라면에 빵 같은 그런 간단한 걸로 끼니 때우고 다시 각자 자리로 가서 낚시를 했는데 나오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. 산란철 특수를 노리고 간 거긴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아냈네요. 뭐 기대한 허리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리수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. 그렇게 손맛 실컷 보다가 잠깐 뜸해져서 파란색 캔커피 한 잔 마시는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나더라고요. 주변을 보니 멀리 떨어진 형님하고 저, 거긴 이렇게 둘뿐인데 말이죠. 가만히 들어보니 노래가 제가 모르는 노래인데 마치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 일제강점기 때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 같더라고요. 심지어 레코드판 튀듯이 틱틱 튀는 그런 느낌까지 있었고요. 이게 뭐지 싶어서 전 자리에서 일어나서 형님에게 가려는데 뒤에서 아저씨 나랑 가자 그러는 겁니다. 그러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데 그 손 팅팅 불어서 핏기가 하나도 없는 납색이더라고요. 전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입은 벌어지지 않고 형님 쪽으로 가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. 아, 이거 뭐지? 분명 저거 사람 아닌데? 전 확실히 그게 사람이 아닌 걸 알겠는데 거기다 그 이상한 냄새까지. 그 비린내인데 그 비린내라는 게 그냥 물비린내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그 뭐냐면 썩어가는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풍기는 그런 기분 나쁜 냄새가 있어요. 그거랑 물비린내가 섞여서는. 그리고 오른쪽 곁눈질로 볼 때 어깨에 올린 그 팅팅 부른 것 같은 그 납색손, 그 납색손엔 손톱이 죄다 빠져서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리고 형님하고 제가 이장업체에서 가끔 일을 해서 진짜 잘하는 냄새가 있거든요. 익숙한 냄새인데 그 여자한테서 그 익숙한 냄새가 나고 있었네요. 송장 썩는 냄새 말이죠. 그런데 그 냄새가 제 왼쪽 얼굴 쪽에서 풍겨온다는 게 문제였죠. 그 여자가 말할 때마다 그 냄새가 풍겨오는데 아저씨 나랑 가자 그렇게 계속 귀에 대고 나지막히 속삭이듯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전 그때 눈 꽉 감고 이 악물고 고개 푹 숙이고 벌벌 떨기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서 계속 이러면 나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눈에 힘이 들어가더라는 거죠. 악이 받친다고 할까요? 그리고 진짜 짜증나고 화가 난 상태로 그 사람 아닌 게 있는 그 뒤에 있는 그걸 향해서
하지만 눈은 질끈 감고 얼굴은 계속 푹 숙인 상태에서 입만 화난 듯 크게 벌려서 큰 소리로 꺼져 야! 그러니까 그 뒤에서 뭔가 살기를 띈 듯한 느낌이 전해지는데 전 그 뒤로도 몇 번을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요. 그런데 그러다 보니 형님 목소리가 들려오대요. 야! 왜 그래? 그러면서. 그래서 전 그때 형님 목소리 듣고 고개를 들 수 있었는데 형님이 그때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뭔 자리를 잡아도 이런 곳에 잡았냐? 어우, 썩는 냄새. 이거 딱 송장 썩는 냄새구만. 그러면서 얼마나 잡았냐고, 이제 많이 잡았냐고 하면서 어망을 들어 올려 보는데 전 그냥 그때까지 가만히 그냥 꿈이었나 하면서 가만히 진짜 멍하니 있었는데요. 그때 어망을 보려고 라이트를 물속에 비친 그 형님, 비명 지르면서 그 앉은 상태로 뒷걸음질 치면서 기겁을 하고 막 올라오는 거 있죠? 손은 막 땅을 막 뭐라고 해야 하나? 그 앉은 상태로 엉덩방아 찍고 그 상태에서 뒤로 이제 달아나려고 그 주저앉은 상태로 손으로 막 땅 짚는 거, 그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형님 왜 그러냐고,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 형님한테 가는데 형님이 시체라고 그러더라고요. 막 시체?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저도 형님이 보는 곳을 봤더니 어망 바로 앞쪽 물속에서 사체가 우릴 보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우린 신고해서 익사체 수습하고 그 자리 정리하고 나왔고요. 그 사체를 수습할 때 보니까 부패가 엄청 진행이 된 상태더라고요. 전 어망은 물론 그날 쓴 장비들 찝찝해서 처리하고 나중에 형님하고 이제 같이 동네 낚시꾼들한테 있었던 얘기하면서 그 여자가 같이 가자고 하더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따라갔으면 전 죽었을 거라고들 하는 겁니다. 슈kap하죠.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떠나서 그리고 진짜 오싹하고 신기하잖아요. 그게 꿈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고 또 바로 앞에서 익사한 사체가 나오고 진짜 그날 일은 저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는 오싹한 밤낚시였습니다. 비늘맘 월척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. 사연처럼 꿈이든 뭐든지 간에 그 이상하게 느껴진 상황이 현실에서도 비스무리하게 일어난다면 정말 신기할 것 같은데요. 사연 같은 상황이라면 골치 아프겠지만요. 그건 그렇고 그 여자, 손톱 없던 납색손 그 여자가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으면 정말 다른 사람들 말처럼 죽을 수도 있었을까요?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.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